유지호는 3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금융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9시가 훌쩍 넘어 귀가하는 빡빡한 일상을 반복했다. 그의 삶은 치밀하게 짜인 스케줄 속에서 흘러갔고 그 안에서 아내 한수아와의 시간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아내 수아와는 결혼한 지 12년. 두 사람 사이에는 9살 아들 민준이 있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 민준의 웃음소리, 수아의 따뜻한 밥상. 하지만 지호는 최근 몇 년간 수아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잠드는 날이 더 많았다. 수아는 가정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민준을 키웠고 지호는 바쁜 일상에 치여 그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그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다음 주가 민준의 생일이라 지호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평소엔 IT 회사 프로젝트에 매달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이번엔 다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준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 백화점에 들렀다. 지호는 쇼핑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백화점의 번쩍이는 조명과 북적이는 인파는 그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장난감 코너로 향했다. 그는 로봇 세트들 사이를 둘러보며 민준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고심했다. 특수합체 로봇이 좋을까? 아니면 우주선을 만드는 게 나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적당한 선물을 고른 뒤 계산대에 줄을 서던 중 그의 시선이 우연히 맞은편 속옷 매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속옷들 사이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아였다. 지호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수아는 아침에 평소처럼 마트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백화점 속옷 매장에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빨간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고급 속옷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수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그녀는 속옷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손가락으로 천을 부드럽게 만졌다. 망설이는 듯한 그녀의 손짓은 지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수아는 그런 화려한 속옷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집에서는 늘 편한 면 소재의 속옷을 입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호는 그녀가 자신을 보지 못한 것 같아 조용히 지켜봤다. 곧 수아는 결심한 듯 속옷을 계산대에 내밀었다. 직원이 쇼핑백에 담아 건네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갔다. 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런 속옷은 왜 산 거지? 그는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문득 몇 년 전 결혼 기념일에 수아에게 선물했던 실크 잠옷이 떠올랐다. 수아는 그 잠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서랍 속에 고이 쌓여 있었다. 나를 위해서인가? 지호는 잠시 설렜다. 오랜만에 부부로서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뒤따랐다.
수아가 그런 속옷을 살 때 자신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그녀는 평소엔 사소한 영양제를 사도 지호와 상의하곤 했다. 그냥 기분 전환일지도.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는 지호를 보자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마트 다녀왔어? 지호가 자연스럽게 묻자 수아는 응, 이것저것 사왔어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백화점 이야기를 꺼낼 만한 기미는 없었다. 지호는 수아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선물을 방에 숨기고 저녁 식탁에 앉았다. 민준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수아는 그런 아들을 다정하게 바라봤다. 지호는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백화점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지도. 그는 수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새 속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잠겼다. 하지만 그날 밤 수아는 늘 입던 회색면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웠다. 피곤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잠든 그녀를 보며 지호는 실망감이 밀려왔다. 아직 시간이 있겠지.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걸지도.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수아는 그 속옷을 입지 않았다. 지호는 백화점에서 봤던 수아의 진지한 표정과 쇼핑백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산 걸까?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수아가 백화점에서 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한 달이 지나자 점점 더 불안해졌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수아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졌고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회사 교육 때문에 오래된 동창 만나고 온다는 핑계가 반복되었지만 지호는 그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다. 수아는 예전처럼 민준과 장난치며 놀아주거나 지호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일찍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호가 무심코 누구랑 메시지해? 라고 물으면 수아는 회사 동료야. 업무 때문에라며 재빨리 껐다. 어느 날 아침 지호는 세탁실에서 건조대에 널린 옷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속옷을 발견했다. 빨간 레이스 장식이 선명한 그 고급 속옷은 백화점에서 수아가 골랐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하지만 새 것처럼 깨끗했고 세탁 흔적조차 없었다. 지호는 속옷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입지 않은 거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면. 그의 머릿속에 불쾌한 상상이 떠올랐다. 수아가 그 속옷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그를 괴롭혔다. 그는 속옷을 다시 건조대에 올려놓고 세탁실을 나왔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호는 수아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다. 민준이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수아 옆에 앉았다. 여보,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속옷 산 거 봤는데 한 번도 안 입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수아는 순간 리모컨을 멈추더니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예뻐서 샀는데 입을 기회가 없네. 왜 신경 써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호는 수아의 눈빛에서 미세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호는 더 캐묻지 않고 대화를 끝냈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다. 며칠이 지나도 수아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호는 수아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전화를 확인해 볼까 고민했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 같아 망설였다. 대신 그는 수아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아가 동창 모임 때문에 늦을 거야라며 외출한 날 지호는 그녀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고르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문득 그녀의 옷장 속에 숨겨진 그 빨간 속옷이 떠올랐다.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다. 지호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검색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 동선을 추적해서 사진과 보고서를 드릴게요.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지호는 망설이다가 계약서에 사인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 철저히 조사할게요라고 답했다. 탐정에게 의뢰를 맡긴 뒤 지호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나날을 보냈다. 수아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지호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는 수아가 그 속옷을 누구를 위해 샀을지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탐정에게 의뢰를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호는 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다. 수아는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지호가 오늘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묻자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라며 짜증 섞인 대답을 내뱉었다. 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백화점에서 샀던 그 빨간 속옷과 수아의 이상 행동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의 가방이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평범한 외출복 차림이었고 지호가 의심할 만한 단서를 드러내지 않았다. 드디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료 준비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까요? 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네, 부탁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퇴근 후 그는 탐정과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는 한산했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탐정은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확인해 보세요. 예상하신 대로일 겁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수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수아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은 지호가 오래전 연애 시절에 봤던 그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아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수아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수아는 수줍은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지호의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 사진에 있었다. 수아가 그 남자와 함께 고급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은 지난 목요일 저녁 8시경. 수아가 회사 동료와 급한 교육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탐정은 차분히 설명했다. 남자는 이도현, 수아 씨가 최근 외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석 달간 자주 만났고 호텔 출입도 3번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상세히 적혀 있어요. 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탐정에게 이거 확실한 거죠? 라고 물었다. 탐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확인한 겁니다. 추가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호는 카페를 나와 비 오는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수아의 미소, 그녀가 민준을 안아주던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서 빨간 속옷을 고르던 진지한 표정이 뒤섞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수아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다. 수아는 밤 11시가 넘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좀 늦었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탐정의 사진을 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수아? 설명해봐. 수아는 사진을 보고 순간 굳어버렸다. 이게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지? 호텔까지 드나들면서.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아는 처음엔 오해라며 부인했지만 지호가 사진을 하나씩 가리키며 따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자는 외부 사업가 도연이었고 몇 달 전부터 가까워졌다고 털어놓았다. 당신 바빠서 집에 없고 나 외로웠어. 도연 씨는 내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줬어. 수아의 변명은 지호에게 칼처럼 꽂혔다. 그 빨간 속옷, 그놈을 위해서 산 거지? 지호가 이를 악물고 묻자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지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말했다. 우린 끝이야, 수아.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수아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애원했지만 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쩌지? 민준이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지호는 수아와의 대면 이후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준을 학교에 보낸 뒤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가사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예약한 터였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다.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혼하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는 탐정의 사진과 보고서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양육권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상간남 소송도 고려해 보세요.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호는 수아뿐 아니라 그녀의 불륜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는 도연이라는 남자가 가정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수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줘라고 애원했지만 지호는 차갑게 되받았다. 너 때문에 민준이까지 망가지게 둘 수 없어. 내가 한 선택이야. 수아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다. 지호는 그날 밤 민준과 함께 집을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엄마는 안 와? 라고 물었다. 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는 좀 바빠. 우리 둘이 잠깐 여기 있을게라고 답했다. 수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지호는 탐정의 사진과 수아의 호텔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아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호에게 양육권을 주었다. 엄마가 필요해요. 라며 울부짖는 수아의 모습에 민준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지호는 아들을 꼭 안으며 아빠가 널 지킬게라고 다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지호는 수아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추가로 이도연을 상간남으로 고소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도연은 소송에 휘말리자 수아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는 주변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결국 수아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 수아는 지호와 민준을 잃고 도연마저 떠나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믿었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민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지호의 묵묵한 존재감.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꿈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지호가 민준을 데리고 떠난 그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밤새 이어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도연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뒤였다. 미안하지만 우리 끝내자라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수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다. 수아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자리 잡은 그 원룸은 좁고 허름했다. 10평 남짓한 공간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빛 콘크리트 빌딩뿐이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창문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두웠다. 이사 당일 수아는 단출한 짐을 풀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지호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따뜻하고 넉넉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매트리스와
몇 개의 플라스틱 상자뿐이었다. 어느 날 수아는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백화점에서 샀던 그 빨간 레이스 속옷을 발견했다. 새 것처럼 깨끗한 그 속옷은 그녀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수아는 속옷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백화점에서 속옷을 고르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녀는 도연의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끌려 자신을 새롭게 꾸미고 싶었다. 지호와의 메마르고 건조한 결혼 생활 속에서 도연은 그녀에게 잃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아준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속옷을 바라보며 수아는 자신이 무너뜨린 가정을 떠올렸다. 민준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 지호가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그녀를 안아주던 순간들, 민준이 엄마 라며 달려와 안기던 따뜻한 품, 지호가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던 모습,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였다. 그녀는 속옷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 꺼낼 용기는 없었다. 지호는 민준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는 민준의 학교 근처에 있었고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엄마는 좀 바빠서 따로 살아. 우리 둘이 잘 지내보자라고 설명하며 아픔을 감췄다. 민주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지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적응해 갔다. 지호는 매일 아침 민준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저녁엔 함께 숙제를 했다.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했다. 그는 민준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끔 밤마다 백화점에서 수아의 뒷모습을 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지호는 그 행복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내일 생일 선물 사줄 거지? 민준이 밝게 묻자 지호는 미소 지으며 그럼 우리 민준이 원하는 거 다 사줄게라고 답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민준과 함께 만드는 미래뿐이었다. 지호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민준의 손을 잡은 그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따뜻했다.